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수 대통합을 방해하는, 보수 대통합에 장애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수 대통합에 꼭 필요한 것, 저는 한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세력간들, 그리고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특히 자유한국당과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희생과 헌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기득권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 포기란 건 뭐냐? 우선 가장 첫째 얘기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 배지에 연연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배지에 연연하는, 그래서 어떤 그 사적인 그 관심사, 말하자면 그 사적인 이익을 갖다가 먼저 상정해 놓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죠. 기득권 유지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현역 배지들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런 바로 희생과 헌신의 그 정신이 나오면서 상대 진영들도 다 스스로 서로 맞상대끼리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은 정말 멋있는 보수 대통합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제가 솔직히 어떤 특정인을 여기서 좀 죄송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오는 데는 유승민 의원의 어찌됐든 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의 젊은 그다음 개혁 보수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유승민 의원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승민 의원에게 좀 희망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너무,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라. 고집도 때로는 약간 물러설 때도 있다. 어찌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할까요? 그렇지. 그 고집을 마치 원칙과 동일시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말씀드리자면은 유승민 의원의 기득권 포기라 할까요?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는 그 그룹 구성원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적인 자세,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조원진 의원한테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원진 의원과 홍문정 의원, 물론 특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엄혹한 시절에 혼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갖다가 지켜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조원진 의원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탄핵을 대한 사과를 해야만이 이렇게 된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깨놓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아예 보수 대통합에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보수 대통합을 이뤄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과 오류를 갖다 심판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의 권력을 다시 3년 뒤에 다시 찾아오자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와야 과하게 징벌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보수 세력들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 각 분야에 이런 일그러진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
특히 경제를 분야에서 안보 분야를 필요해서 그 다음에 외교 분야,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내부적인 우리 서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 국민적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 해소해서 정말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화를 갖다가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국가로서 다시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세척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 숫자 많이 늘리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다시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을 비롯한 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그 일을 갖다가 하는 선두에 있는 지도자 그룹 선에서는 그 구성원들을 갖다가 함께, 구성원들과 함께 희생과 헌신, 기득권 포기, 이게 가장 절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구성원들의 보수 구성원들의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정말로 합쳐질 수 없는 두 성격의 사람이, 정치 집단이 합쳐져 가지고 나름대로 정권을 잡은 게 뭡니까? DJP 연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종필 총리는 정말 5.16 군사쿠데타부터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100달러 국가를 갖다가 10,000달러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근대화 세력의 중추 세력 아닙니까? 또 어두운 측면도 있죠. 유신의 본인, 김종필 총리 본인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신 본당이라고. 반면에 DJ는 어떻습니까? 김대중은 이 유신 세력의 그 인권 탄압에 얼마나 가장 큰 희생자고, 심지어는 이 근대화 세력, 군부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이 근대화 세력에 의해서, 물론 전두환 쿠데타 신군부 세력에 있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세력과, 자기한테 박해를 가한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럴 정도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 사건이 어그러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을 적에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대의의 완성을 위해서 연합이라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거쳐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물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DJP 연합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이.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보수 대통합이 일거에 되지 않으면은 보수 소통합, 보수 중통합,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통합으로 가는 어떤 로드맵을 작성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협상에 임해야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보수 대통합을 기대하고 또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이런 애국 시민들의 아주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국 시민들의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 그 시민단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그 성원들이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성원, 물론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또 뭐 유승민 세력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그 간에 맞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성원함과 동시에 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서 이 그 크게는 이런 4개의 그룹들이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바깥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광화문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광화문에 나오셨던, 그리고 광화문에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광화문에 마음적으로는 광화문에 그 대집회에 참여하셨던 그 수천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이 보수 통합에 그 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협상을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수 통합에 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분들의 기득권 포기와 희생과 전신, 그리고 인내와 끈기의 협상 기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애국 시민들의 지원,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보수 대통합이 꼭 이루어지고, 그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또 그 3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강력히 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